자, 그러면 13번 문제 한번 볼까요? 개공사가 사설묘지 또는 분묘와 관련된 토지에 관하여 중개의뢰인에 설명한 내용으로 틀린 것은 1번입니다. 분묘가 멸실된 경우라 하더라도 유골이 존재하여 분묘의 원상 회복이 가능하여 일시적 멸실에 불과하다면 분묘이권은 소멸하지 않고 존속한다. 아시는 판례죠? 2번 질문. 매수인이 착오로 인접 토지의 일부를 그의 토지에 속하는 것으로 믿고 점유하고 있다면 그 점유 방법이 서로 분묘를 설치 관리하는 것이어도 이는 자주점유에 해당한다. 자기 땅인지 믿었죠? 그러니까 자주점유 맞고요. 3번. 장사 등연한 법률 시행 후에 토지 소유자의 승낙을 얻어 분묘를 설치한 경우 그 분묘일권은 설치기한 제한을 받는다. 맞죠? 그래서 최장 60년을 못 넘긴다는 얘기죠. 장사법 시행 후니까. 자, 그래서 3번 맞고요. 4번입니다. 분묘일권이 시효취득된 경우에 사망자의 연고자는 종손이 분묘를 관리할 수 있는 때에도 토지 소유자에 대하여 분묘일권 주장할 수 있다. 틀렸죠? 이거 우리 분묘일권의 취득자가 누구냐의 문제거든요. 분묘 기지권의 취득은 원칙적으로 제사를 주재하는 자, 종손이 취득하죠. 예외적으로 종중이 분묘를 관리하였다면 종중이 취득할 수도 있죠. 그래서 이제 예외적으로 종중이 취득할 수도 있습니다. 그럼 원칙 종손이라는 얘기인데 종손이 분묘 관리할 수 있다고 그랬죠. 그럼 시효 취득했습니다. 분묘지권을. 그럼 권리 행사를 토지소유자에 누가 해야 돼요? 종손이 해야죠. 그러니까 야가 종손이 권리를 행사하는 겁니다. 연고자는 종손의 권리에 타자와 분묘기지를 사용할 수 있을 뿐이에요. 그래서 종손이 행사할 수 있다면, 관리할 수 있다면 종손이 행사해야 되죠. 그래서 4번 틀렸고요. 5번입니다. 분묘기지권은 권리자가 의무자에 대해 그 권리를 포기하는 의사표시를 하는 외에도 점유까지도 포기하면 그 권리가 소멸하는 것은 아니다. 알아보시겠죠? 자, 그러면 이제 14번 문제. 장사법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틀린 것은 그랬어요. 1번입니다. 개인묘지를 설치한 자 또는 매장을 한 자는 30일 이내 관할시장 등에게 신고해야 한다. 개인묘지 매장. 30일 내에 사후 신고 맞죠? 2번. 가족묘지, 종중, 문중묘지 또는 법인묘지를 설치한 자는 묘지를 관할한 시군 구청장에게 30일 내에 신고해야 한다. OX. X. 묘지는 기본적으로 허가라고 기억합니다. 허가예요. 사전 허가입니다. 살림을 훼손해야 되기 때문에. 개인묘지만 사후신고로 가 있어요. 그래서 2번 정답이고요. 3번. 공설묘지 및 사설묘지 했을 땐 분묘의 존속기한은 원칙적으로 30년으로 한다. 맞죠? 원칙 30년이에요. 다만 1회 하나에 30년 연장할 수 있죠. 연장 신청 들어가면 반드시 시군구청장 연장해줘야 됩니다. 자, 4번입니다. 공설묘지, 가족묘지, 종중, 문중묘지, 법인묘지 안에 분묘 한기 및 당연묘, 상석, 비석 등 시설물의 설치 구역 면적은 10제곱미터 합장은 15제곱미터를 초과할 수 없다. 맞죠? 다음에 5번입니다. 다른 사람의 토지 또는 묘지에 그의 승낙 없이 분묘를 설치한 자는 이거 무용묘죠. 그 토지 사용권이나 그 밖에 분묘 보존을 위한 권리를 주장할 수 없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시효취득을 인정하지 않는다고 그랬어요. 장사법 시행 후에는. 자, 그래서 정답 2번이었습니다. 그러면 15번 문제 한번 더 볼까요? 옳은 것은 그랬는데 1번입니다. 가족묘지 안에 분묘 한기 및 그 시설물의 총면적은 합장하는 경우 20제곱미터까지 가능하다. 합장은 15제곱미터까지 가능하죠. 가족묘지 총면적은? 가족묘지 100제곱미터 이하로 설치해야 되죠. 예, 그래서 가족묘지 총면적은 100제곱미터고 그 다음에 합장은 15, 한기당 면적은 10제곱미터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1번 틀렸습니다. 2번. 최종으로 연장받은 설치기간이 종료한 분묘의 연고자는 설치기간 만료 2년 내, 2년이 아니고 1년이죠. 분묘에 설치된 시설물을 철거해줘야 되죠. 다음 3번입니다. 가족 또는 문중 자연장지를 조성하려는 자는 관할시장 등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가족묘지, 가족 자연장지, 문중 자연장지 이거 사전 신고로 받겠다고 그랬죠. 사전 신고입니다. 허가가 아니고. 알아두시고요. 4번입니다. 단순히 토지 소유자의 설치 승낙만을 받아 분묘를 설치한 경우 분묘 설치자는 사용 대차에 따른 차주의 권리를 취득한다. 자, 이거 21회 때 기출질문이었는데 이것도 지금 우리 분묘 기지권이라는 것은 지상권에 유사한 물권이라고 그랬죠, 지금. 그러니까 타인의 토지에다 승낙을 받고 분묘를 설치해버립니다. 그럼 분묘 기지권을 취득하는 거죠. 취득하는 겁니다. 그럼 분묘 기지권이라는 것은 지상권 유사의 물권이었잖아요. 그럼 승낙을 받아 설치해버리면 사용대차에 따른 차주의 권리, 사용대차에 따른 차주 권리는 임차인의 권리를 얘기합니다. 채권을 취득하는 것이 아니에요. 지상권 유사의 물권을 취득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총유물인 임야에 대고 분묘를 설치하도록 승낙을 해주잖아요. 그러니까 이때는 사원총회 결의가 있어야 되죠.
총유물인 이마에 대해서 분묘 설치하도록 승낙해 주는 거는 지상권 유속하에 물건을 취득시키는 행위니까 처분행위예요. 그러니까 사원청이 곁에 있어야 됩니다. 자, 그래서 4번 역시 틀렸고 5번입니다. 토지 소유자의 승낙 없이 타인 소유의 토지에 자연장을 한 자는 토지 소유자에 대하여 시효취득을 이유로 자연장 보존을 위한 권리를 주장할 수 없다. 맞았죠? 그래서 이제 자연장 보존 권리 주장 못합니다. 그래서 5번 정답이었어요. 16번 더 가볼까요? 자, 옳지 못한 것은 모두 몇 개인가? 또 옳지 못한 것이죠, 지금. 박스형인데. 기억, 개인 묘지는 그 면적이 30제곱미터를 초과할 수 없다. 맞죠? 개인자 들어가면 30, 30제. 니은입니다. 가족 자연장지의 면적은 100제곱미터 미만해야 한다. 맞죠? 그럼 디귿, 가족 묘지의 면적은 100제곱미터 이하여야 한다. 둘 다 맞죠? 100 이하 미만 다 맞고요. 미만 이하 같은 건 신경 쓰지 마세요, 이거는. 자, 다음 리을입니다. 화장이나 개장을 하고자 하는 자는 화개장이죠, 지금. 관할 시장 등의 허가를 받아야 된다. 허가가 아니고 신고죠. 사전 신고 사기는 화개장은. 미음, 남편의 분묘기록 내 처분묘를 추가로 설치한 경우 추가 설치 후 30일 이내 해당 묘지에 관할 시장 등에 신고한다. 자, 맞습니다. 이게 뭐냐면 개인 묘지입니다. 그래서 이제 개인 묘지는 이렇게 나무를 잘라내고 안치라고 상석을 놓고 비석을 놓고 사성을 둘러친다고 그랬죠. 이게 개인 묘지인데 요 개인 묘지 같은 경우는 1인을 모셨거나 부부관계였던 분을 모시는 거예요. 이게 개인 묘지입니다. 그러면 남편의 분묘기록 내에 철을 추가로 설치합니다. 이건 매장이라든가 개인 묘지 설치가 된 거죠. 그러니까 당연히 사후 신고죠. 30일에 신고해야 돼요. 맞았죠, 그럼? 미음 지금 맞습니다. 그러면 틀린 거라고 그랬죠, 지금? 그러면 틀린 거 하나뿐이었어요. 리을만 틀렸고 나머지는 다 맞았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17번 문제는 여러분들이 풀어보시기 바랍니다. 이 18번 문제도요, 그냥 여러분들이 풀어보세요. 쓱 읽어보세요, 그냥. 제가 설명을 잘 안 한 부분인데. 자, 19번 자연장 한번 보겠습니다. 19번 옳지 못한 것은 1번입니다. 자연장이라는 화장한 유골의 골분을 수목이나 화초, 잔디 등에 미치나 그 밖에 묻어 장사하는 것을 말한다. 주변에 묻어 장사하는 것을 말한다. 맞죠? 2번입니다. 봉안시설이란 봉안묘, 봉안당, 봉안탑, 봉안담 등 유골을 안치하는 시설, 매장은 제외하고요. 시설을 말한다. 맞죠? 다음에 3번입니다. 개인 자연장지를 조성하고자 한 자는 미리 관할 시장 등에 신고해야 되고. 틀렸죠? 개인자는 사후 신고죠. 30일에 사후 신고예요. 그 면적은 30제곱미터 미만해야 한다. 후다라 맞았죠? 자, 그래서 3번 정답이고요. 4번입니다. 봉안시설 중 봉안묘의 높이는 10cm, 면적은 한 기당 면적은 2제곱미터를 초과해서 한다. 맞죠? 괄호 2m, 세로 1m, 높이는 10cm, 봉안묘. 맞고요. 5번입니다. 토지 소유자는 토지 소유자의 승낙 없이 해당 토지에 설치한 분묘에 대하여 개장을 하려면 미리 3개월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그 뜻을 해당 분묘의 설치자 또는 연구자에게 알려야 한다. 3개월 이상. 맞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장을 안 해갔다. 그럼 시군구청장의 허가를 받아 개장할 수 있다고 그랬죠? 그리고 분묘 존속 권리 주장하지 못한다고 그랬죠? 그럼 20번 문제가 바로 27회 작년 문제였지 않습니까? 장사법을 특이하게 물어봤는데 기본수에서 풀어봤어요.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이건 풀어보셔도 될 것 같네요. 그 4번 지문 있지 않습니까? 20번에. 3번 지문 잠깐 보시면 가족묘지라는 것은 민법에 따라 친족관계였던 자의 분묘를 같은 구역 안에 설치하는 묘지를 말한다. 알아보시겠어요? 친족관계였던 자를 모시는 게 가족묘지입니다. 그럼 4번 지문은 시장 등은 묘지의 설치 관리를 목적으로 민법에 따라 설치된 재단법인에 한정하여 법인묘지의 설치 관리를 허가할 수 있다. 맞죠? 법인묘지나 법인 자연양지를 조성하고자 하는 자는 일단은 재단법인 설립해야 됩니다. 자, 그래서 역시 맞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그 21번, 22번, 23번은 기출에서 다뤘던 법정지상권, 민법상의 내용들을 쭉 물어봤던 거예요. 그래서 21번은 바로 법정지상권의 문제인데 우리 2차만 하신 분들을 위해서 잠깐 한번 볼까요? 21번 다툼 있으면 판례해야 한다. 틀린 것은 그랬어요, 지금. 1번입니다. 법정지상권의 존속기한은 민법상 지상권편의 최단기한이 적용된다. 맞아요? 법정지상권은 적용된다고 그랬죠? 근데 분묘기지권은 이거 적용 없다고 그랬어요. 2번입니다. 건물의 소유자는 건물과 법정지상권 중 건물만을 처분하는 것은 가능하다. 맞아요? 이거 법정지상권은 건물의 종된 권리 아니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분리처분 가능합니다. 다음 3번. 건물의 소유로 인하여 법정지상권을 취득한 자로부터 경매에 의하여
그 건물의 소유권을 이전받은 경락일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 지상권도 당연히 취득한다. 맞아요? 4번 법정사건의 경우 지류는 당사자의 청구에 법원이 이를 정하게 돼 있죠? 맞고 5번 동일인의 소유에 속하는 토지 및 그 지상건물에 관하여 공동저당권이 설정된 후 그 지상건물이 철거되고 새로 건물이 신축된 다음 경매로 인하여 그 토지와 신축 건물이 다른 소유자에게 속하게 되면 그 신축 건물을 위한 법정사건이 인정이 된다.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공동저당의 경우에 법정사건을 인정하지 않았죠. 이게 전월배치 판결이었습니다. 그래서 5번이 정답이었어요. 그럼 22번 한번 더 볼까요? 틀린 것으로 짝지어진 것은 그랬는데 건물 없는 토지의 저당권이 설정된 후 건물 없는 토지라고 했어요 지금? 저당권 설정자가 그 건물을 신축하고 저당권의 실행으로 인하여 그 토지와 지상건물의 소유자를 달리하게 된 경우에 법정사건이 성립된다. OX. X. 법정사건이 인정되지 않는 경우 나대지에 이거 저당 잡고 건물 신축했죠? 인정 안 했습니다. 공동저당의 경우도 인정 안 했죠? 자, 그럼 니은님은 기억지문 X고요. 니은입니다. 전세권은 전세권 설정 등기로 성립하고 전세권자가 당해 건물을 인도받는 것은 법적 효력 요건이 아니다. 맞아요? 그러죠. 전세금은 요소라고 그랬죠? 그래서 인도받는 건 효력 요건이 아닙니다. 물권이니까 등기로 성립합니다. 맞고요. 디귿입니다. 건물 소유 목적 토지 임차인이 그 지상 건물에 대해 소유권 보존 등기를 하면 제3자에 대하여 임대차 이력이 생긴다. 이거 민법 조문이죠. 토지 임차인이에요. 건물 소유 목적 토지 임차인인데 이 토지 임차인이 건물을 신축한 거예요. 여기다가. 그래가지고 이 건물에 대하여 소유권 보존 등기를 했죠. 그럼 토지 임대차가 제3자에 대한 대항력을 취득해버려요. 그러니까 토지 임대차는 대항력을 취득하기 위해서는 등기를 해야 되거든요. 등기를 해야 되는데 그러지 않고 이 지상 건물에 대하여 보존 등기를 해버리면 토지 임대차가 대항력을 취득해버려요. 디귿지문. 알아보시겠죠? 맞고요. 다음 리을지문. 무허건물 대장에 건물주로 등재되면 소유권을 취득하고 권리자로 간주된다. OX. 추정되는 이력도 없다고 했죠? 예, 그래서 틀린 거라고 그랬죠 지금? 그죠? 기억과 리을. 두 개가 틀렸습니다. 자, 그러면 정답은 2번이었고요. 23번도 지금 이건 이제 기출지문이었는데 이건 여러분들이 그냥 풀어보세요. 이거. 그럼 이제 24번서부터는 거래 규제가 등장하고 있거든요. 그럼 요약집 돌아가야 되죠. 자, 요약집 이제 130쪽입니다. 자, 이제 그래서 조사 확인의 첫 번째 타겟 분미직군과 장사법을 왔고요. 이제 그 공법상 이용제한 및 거래 규제 사항으로 조사 확인 들어왔어요. 그래서 이 공법상 제한에 관한 사항은 일단 기준이 되는 공부가 토지 이용 계획 확인서죠. 그래서 토지 이용 계획 확인서로 공법상 제한 주요 내용을 확인할 수 있고요. 여기 모든 공법상 제한을 확인할 수 없으니까 개별법을 더 조사할 필요가 있다고 그랬죠. 나아가 이거 공부에서 확인이 안 되는 사항이에요. 이 사항은 부동산 종합정보망이 있다고 그랬죠. 부동산 종합정보망을 통하여 이걸 확인한다. 그게 뭐라고요? 온나라. 그럼 공법상 규제는 제한은 두 가지가 있죠. 하나는 이용 제한이 있고 또 하나는 거래 규제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전에는 이용 제한이 뭐고 거래 규제가 뭔지 이걸 구분해봐라 이런 문제도 있었다고 그랬는데 요즘은 잘 안 냅니다. 그럼 이용 제한은 그거라고 그랬죠. 부동산을 이용함에 있어서 신고나 허가제를 두고 있다. 그럼 이게 이용 제한이에요. 그래서 이용 제한에 관한 법률은 엄청나게 많습니다. 국토개법상 용도지역 지구구역제 이용 제한 맞아요? 건폐율과 용률 상한제 이용 제한 맞죠? 맞고 그 다음에 뭐 상수원보구역, 접도구역, 하천구역 뭐 이런 것들 전부 다 이용 제한이에요. 다. 근데 이 거래 규제에 관한 사항은 부동산을 거래함에 있어서 신고나 허가제를 두고 있다. 그럼 이게 바로 거래 규제 아니에요? 그럼 이때 이 거래 규제에 속하는 게 대표적으로 토지거래 허가제가 있죠? 그 다음에 또 농지법에 따른 농지의 소유상한제와 농지취득자증명제가 있죠? 이게 있고 그 다음에 외국인은 국내 부동산 등을 취득할 때는 신고나 허가제가 있죠? 기타 부동산 거래 신고제, 거민계약서제도 이건 전부 다 거래 규제입니다. 전부 다. 그럼 지금 우리가 앞에서 이미 토지거래허가제 공부했죠? 외국인 취득신고 허가제도 공부했죠? 그럼 남는 게 지금 무엇뿐이에요? 농지법의 내용이죠. 그래서 지금 현재 농지법이 바로 등장하고 있는 겁니다. 이게. 그래서 이 농지법에 대해서는 지금 최근 출제 빈도가 23회 이후에 26개, 27회 이렇게 돼 있죠. 그러니까 농지법을 한번 출제를 시작하면 계속 출제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이제 공법에서 농지법 2개, 그 다음에 우리 쪽에서 1개니까 농지법은 커버하시는 게 좋을 것 같네요. 일단. 자, 그래서 이 농지법에 대한 내용은 지금 여러분들이 쉽게 이제 맞춰버리는데 이것도 먼저 농지법은 경자 유전의 원칙이 적용되고 있죠? 농업 경영을 할 자만 농지를 소유해라. 바로 이 얘기죠. 그래서 이제 소유상한제가 운영이 되고 있는데 농업 경영을 하지 않는 자는 원칙대로 농지를 소유할 수 없으면 원칙입니다. 그러나 이제 일정한 경우는 소유할 수가 있고 이때는 상한제가 적용되더라. 그래서 상속으로 농지 받았습니다. 상속받은 농지 중에서 1만 제곱미터 이내에서는 농업 경영을 하지 않더라도 소유할 수 있다. 8년 이상 농사 짓다가 이농하는 거예요. 그럼 이농 당시 보유농지에서 역시 10,000 제곱미터 이내에서는 농업 경영을 하지 않더라도 소유할 수 있죠. 다음에 주말 농장용으로 도심이 취득합니다. 그럼 이때는 세대원 전부 합산이죠. 1000 제곱미터 미만의 하나여 소유할 수 있다. 이건 세대원 전부 합산이다. 그래서 이게 11,000이죠? 이게 11,000이에요. 이때 유휴농지가 많아졌죠. 그래가지고 상속 이농의 경우는 원칙적으로 10,000 제곱미터 이내에서 소유할 수 있음이 원칙이지만 농지법에 따라서 농지를 임대를 하거나 사용대를 했어요. 그러면 이 기간 중에는 예외가 있죠, 지금. 그래서 계속 소유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정도 감 잡아두시고. 이게 소유상한이에요. 11,000. 그러면 이 법상 농지라는 게 과연 뭐냐? 이거는 15회 때 딱 한 번밖에 안 물어봤는데 농지라는 것은 지목이 전, 답, 과수원이에요. 이거 농지 맞죠? 지목이 전답 과수원 이건 실제 경작 유무의 불문 농지로 갑니다. 이렇게 되고요. 그 다음에 지목이 전답 과수원이 아닐지라도 실제 경작에 사용하는 토지라든가 또는 단연생 식물 재배지로서 사용한 토지는 농지로 갑니다. 단 3년 미만은 제외죠. 그럼 실제 경작, 단연생 식물 재배지로 몇 년 이상 써야 된다는 얘기예요? 3년 이상을 경작해야 됩니다. 그래야 농지로 가는 거고. 다만 그렇다 하더라도 지목이 임야예요. 임야. 임야는 농지가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임야는 제외시키죠. 예, 그래서 산은 산이요, 물은 물이요 그랬어요. 그래서 그 임야에다 대고 유실수 심어가지고 3년 이상 썼다 하더라도 절대 농지가 안 됩니다. 산지 전용허가 받아야 되죠, 이거는. 자, 그 다음에 농로부지, 수로부지, 온실부지, 버섯재배사 부지입니다. 이건 저보다 농지법상 농지로 가죠? 물론 초지법상 초지는 제외됐고요. 그래서 이게 농지였어요. 그 다음에 이제 농지에 대한 임대차 계약 등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농지에 대한 임대차 계약은 일단은 최근 시험에서 자주 묻고 있는데 농지에 대한 임대차라는 것은 농지법이 정하는 바가 아니면 절대 임대할 수 없습니다. 이게 그래서 농지법에 따라 임대차를 할 수가 있는데 이때는 농지에 대한 임대차 계약은 서면 계약을 원칙으로 한다고 그랬죠? 서면으로 작성하라. 그 다음에 임차인이 대항력을 취득할 수 있는데 농지 임차인이 대항력 취득 요건은 농지 인도 받아야 되겠죠? 그 다음에 확인도장 찍어야 되죠? 누구한테 확인도장 받아야 돼요? 시구 읍면장이에요. 시구 읍면장에 이제 농지 임대차에 대한 확인을 받으면 다음 날서부터 임차인은 대항력을 취득하죠? 그럼 임대인은 임차인일지를, 이 농지의 양수인은 임대인일지를 그대로 승계하죠? 이렇게 되고요. 이거 최단 기간도 보호하고 있죠? 이거. 그래서 이제 정함이 없었다. 3년 미만으로 정했다. 3년 이상으로 본다 그랬죠? 그래서 이제 3년으로 봅니다. 그러니까 최단 3년 보장하고 있는 거예요. 이거는 묵시행신 있죠? 묵시행신도 몇 개월 전까지 임대인이 거절 통지 안 하면 3개월 전까지 거절 통지를 안 했어요? 그럼 묵시행신을 합니다. 그러면 다시 묵시행신이 된 경우도 3년으로 가는 거죠? 이렇게 되고. 그 다음에 이제 농지 임대차에 대한 분쟁이 생겼습니다. 그럼 조정 신청할 수 있죠? 임대차 분쟁에 대한 조정을 신청할 수 있는데 이거는 시, 군, 구청장에 이거는 이렇게 되고요. 조정을 신청할 수 있고 농지를 농업경영에 사용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임대차 관계에 대한 종료 명령을 내릴 수 있죠? 임대차 관계 종료 명령도 역시 시군 구청장인데 종료 명령 나갔어요. 임차인은 그러면 농지 임대차 종료해줘야 되죠? 몇 개월 내? 3개월 내. 그러니까 농지 임대차는요 숫자 몇과 친해요 지금? 3자와 엄청 친합니다. 맞죠? 알아보셔야 되고. 그 다음에 지금 이 요약집에 없는데 말이에요. 농지 임대차에 대한 표준계약서 있죠? 농지 임대차 표준계약서를 정하여 사용을 권장할 수 있는 자가 있어요. 누가?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죠. 농림부 장관이에요. 요즘 아주 홍역을 앓고 있죠? 몇 개? 이 127개를 먹어도 괜찮다면서요? 우리 성인은. 그래서 어쨌든
근데 뭐 농약 문제가 어제 오늘 일인가? 어쨌든. 그래서 뭐 시골에서 저희 형도 뭐 농장을 하고 있지만 뭐 계란 농장은 아니지만 거기 이제 토종이니까 토종 닭이니까 토종 닭이 잘 견뎌요. 그러니까 이제 농약을 살포를 거의 안 하는데 그래서 이제 그 우리 형님이 하는 말씀이 그 살충제가 너무 많이 농약이 너무 많이 들어가니까 사 먹는 건 좀 주의해라. 그런 얘기를 많이 하던데 근데 그런 게 어딨어? 그죠? 제일 만만한 식품인데 어쨌든 우리가 하루에 한 3천만 개를 소비한다면서요? 계란을? 하루에? 그렇게 많이 소비한대요. 하루의 소비량이 이게. 자, 그래서 어쨌든 농지 임대차에 농림부 장관이 이제 표준계약설 정한 사용 권리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이거 편면적 강행기준서를 띄고 있죠. 임차인에게 불리한 것은 모두 효력이 없습니다. 이해를 해두시고. 그 다음에 8번에 위탁경영 나와 있죠. 이거 위탁경영 사유를 한 번쯤 우리가 참고하자고 했는데 농어촌공사 등에 대하고 농지에 대하여 위탁경영이 된다는 얘기죠. 이때 위탁경영 사유는 우리가 그 6월을 초과하는 휴업을 할 수가 없는데 원칙적으로 6개월을 초과하는 휴업을 할 수 있는 사유, 부득이한 사유죠. 질병, 취약, 이병이 있어요. 거기에 특이한 게 농업인이 3개월 이상 해외여행을 가는 거죠. 3개월 이상 해외여행을 간다든가 또는 선거에 따른 공직 취임하잖아요. 그럼 이때는 위탁경영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것도 3개월이에요. 이것도. 그래서 냄새가 너무너무나도 아주 너무 난다고 그랬습니다. 이거는. 그래서 어쨌든 이제 이 정도 감 잡아 두시고 그 다음에 이제 농지 취득자격증명제예요. 그래서 농지를 취득하는 자는 농지 취득자격증명을 받아와야 됩니다. 농취증이죠 이게. 그래서 갑과 을이 농지에 대하여 매매하셨거든요. 근데 을이 농취증을 못 받아버렸어요. 을이 농취증을 못 받았습니다. 그럼 이 매매계약이 무효가 된다. 그대로 매매계약은 유효다? 유효다. 매매계약은 그대로 유효라고 했죠 이거. 그러니까 이 농지취득자격증명은 농지에 대한 법률 행위에 효력 발생 요건은 아니에요. 이전 듣기만 안 될 뿐입니다. 뭔 이해되시죠? 자, 그럼 넘어가서 그러면 이 농지취득자격증명은 언제 발급받아야 되느냐? 우린 실무니까 어떤 계약을 했을 때 농취증을 받아야 되는가? 이건데 이거 암기하지 말고 이해하자고 그랬어요. 이거는 농지에 대한 소유권 이전 등기하느냐 농취증 갖고 와야 되죠. 그래야 이전 등기가 되는데 그래서 이건 농지에 대한 소유권 이전 계약이 농취증 대상이에요. 그러면 이때는 이제 매매, 교환, 증여, 상속, 판결, 경매 6개는 따져봐야 돼요. 그럼 매매, 교환, 증여로 농지를 취득하는 거예요. 이거 소유권 이전 계약 맞죠? 그럼 농취증 받아오셔야 되죠? 그러나 상속으로 농지 취득합니다. 농취증 받는다 안 받는다? 안 받죠. 근데 주의할 점은 경매로 농지를 취득하는 거예요. 이거 있어야 돼 없어야 돼? 있어야 되죠. 그래야 이전 축탁해집니다. 이거 농취증 경매의 경우 언제까지 내야 된다고 그랬어요? 매각 결정기일까지 내야 된다고 그랬죠. 이거 기억해 두시고 그 다음에 판결로 취득하는 건 이제 감 잡았죠? 짜고 치는 걸 막혀서 판결로 취득한다. 그럼 농지를 당연히 이건 농취증 받아오셔야 됩니다. 그 밖에 더 주의할 점이 뭐가 있냐면 도시민이 주말 농장용으로 농지를 취득하는 거예요. 이거 있어야 돼 없어야 돼? 있어야 되고 농지 전용 협의가 있고 농지 전용 허가나 신고 이한 취득이 있다고 그랬죠 이거. 자, 이 둘 중에 농취증 필요 없는 게 뭐예요? 협의는 필요 없다. 맞죠? 네, 농지 전용 허가나 신고 이한 취득은 받아봐야 되죠. 이거 꼭 기억해 두셔야 됩니다 이거. 농지 전용 협의, 허가. 협의는 왜 대상이 아니라고 그랬어요? 짱들이 하기 때문에. 지자체장이나 농림축산식품장이 이거 대규모 개발 서비스에서 협의해버린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이건 안 내는 거예요. 근데 허가 신고는 개인이 한 거라고 이해하라고 그랬죠? 그래서 이제 이건 대상이 아니에요. 협의는. 주의 꼭 해주시고. 그 다음에 농지를 시효로 취득하는 거예요. 시효 취득. 농취증 낸다 안 낸다? 예? 당연히 안 내죠. 농지 시효 취득, 농취증 이전 늦게 하죠 이거? 필요 없어요. 왜? 농사를 짓고 있었으니까. 그 다음에 그러면 공유하던 농지를 분할함으로써 이전 늦게 하는 거예요? 공유물 분할. 그럼 이전 늦게 하죠 이거? 그럼 이때 농취증 필요 없다. 농사를 짓고 있었으니까. 그럼 포괄적 승계가 일어나는 현상 중에 상속 외에도 합병이 있죠. 농업법인이 합병으로 농지를 취득하는 겁니다. 농취증 필요하다 필요 없다? 당연히 없죠. 당연히 없죠. 상속이 아니니까. 맞죠?
이렇게 되고, 그 다음에 그저 수용을 했어요. 그럼 농지증 필요 있어요? 없어요? 당연히 없겠죠. 그래서 이제 그렇게 되고, 그 다음에 이제 그 도시지역 내 농지인데, 도시지역은 주상공록이 있죠. 주상공에 있는 농지는 절대 농지증 안 냅니다. 주상공에 있는 농지는. 이건 다른 용도로 쓰겠다는 얘기거든. 근데 녹지지역만 예외가 있죠. 그러니까 녹지지역 내 농지로서 도시계획 실사업에 쓰지 않는다면 농지증 내야 됩니다. 근데 도시계획 실사업에 쓴다. 그럼 농지를 그걸로 안 쓰겠다는 얘기거든. 그러니까 그때는 안 내는데, 그럼 원칙적으로 도시의 지역 내 농지는 농지증 안 낸다라고 이해하면 되겠네요? 맞죠? 그 다음에 계약 당사자 일방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였어요. 이 중에 국이나 지자체가 농지를 취득한다. 농지증 낼 일이 없어요. 근데 그들로부터 농지를 취득하는 자는 내야 됩니다. 이해하셨죠? 자, 그래서 이 정도. 그래가지고 그 발급 불효 부분이 있죠. 발급 불효. 그 부분이 지금 현재 원래는 제가 이게 암기로 상수도국 환담곤시 합전토였어요, 원래. 상수도국에서 환담이 있었으면 공시하고 합전토 이렇게 암기했는데 이해하자고요. 이해. 암기하지 말고. 암기하는 게 깔끔한데 암기 아주 징그러 죽고 짜죠. 예. 그럼 토지거래 허가받았어요. 농지증 내야 안 내요? 토지거래 허가받으면 농지증 발급받은 것으로 간주해버리죠. 이때는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이거 통지해줘야 된다고 그랬죠? 그래서 토지거래 허가받으면 이제 의제한다. 농지증을 받은 것으로 간주해버립니다. 그럼 발급 절차는 어떻게 되느냐? 절차는 이거 관할 주의해야 됩니다. 군수가 빠지죠. 시구 읍면장이에요. 이거 주의해 주시고, 이거 공동신청에 단독신청에 단독신청하면 돼요. 매수인이. 이때 농업경영계획서 제출해야 되죠. 농업경영계획서 첨부하는데 이때 농업경영계획서를 첨부하지 않는 경우를 우린 기억했죠. 용도가 똑 떨어지는 거. 이거 주말농장용으로 도시민이 취득한다. 농업경영계획서 첨부하지 않죠. 또 농지 전용 허가나 신고에 의한 취득합니다. 용도 정해졌죠, 이거. 그러니까 이때는 농지증 안 냅니다. 또 학교 등이 실습지역으로 취득하죠. 실습지나 용도 정해졌잖아요. 이때는 농업경영서 첨부하잖아요. 처리 기한은 며칠? 4일. 농업경영서 첨부하지 않으면 2일. 이렇게 돼 있고. 그럼 이제 농지를 농업경영에서 사용하지 않는다. 소유상한을 초과하여 소유한 것이 판명이 됐어요. 그러면 농지를 처분할 것을 통지해 주죠. 시군 구청장이 통지합니다. 이때 유예기한은 1년을 주죠. 1년 내 처분하세요. 통지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처분하지 않았다. 그러면 처분 명령 나갑니다. 처분 명령은 이거 기간을 뚝 잘라버리죠. 6개월 내 기간을 정해줍니다. 처분하세요 하고 명령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행하지 않았다. 그럼 이행강제금 떨어지죠. 그럼 이행강제금은 농지가액의 몇 프로? 20%가 매년 부과됩니다. 그러니까 5년만 받아버리면 이거 100% 만다고 했죠. 그래서 이 숫자를 우리가 어떻게 이해하자고 그랬냐면 토지거래 허가제가 가장 먼저 나왔죠. 거기서 허가받은 목적대로 이용해줘야 되는데 이용하지 않은 자. 이행명령 나가죠, 그거. 이행명령. 그럼 몇 개월 내 기간? 3개월. 그 다음에 이행강제금은 최고 10% 매년. 그건 첫 번째 나왔으니까 3개월 최고 10%예요. 근데 이건 두 번째 나왔죠? 다 2배예요. 처분명령 6개월 내 기간을 정해주고 20%가 나갑니다. 이거는. 감 잡았어요? 그래서 그렇게 이제 참고해 두시고. 농지법상 포상금은 그냥 참고하세요. 그러면 나머지 시설 상태, 벽면 도배 상태, 환경 조건, 입지 조건, 취득 관련 조세, 그다음에 중개 보수 및 거래 예정 금액은 그냥 참고입니다. 그럼 여기까지 문제 볼까요? 그럼 문제집 178쪽 24번서부터 시작인데 24번은 여러분들 보세요 그냥. 자, 25번 요게 토지거래 허가제 문제가 삭제가 안 되고 그대로 살아있는데 이 토지거래 허가제 문제 이게 22회 때 기출이었죠 아마. 이게 이 문제가 우리 쪽에서는 토지거래 허가제 그 유동종 무효판례만 물어봤다고 그랬죠. 15회 때와 22회 때 이때 물어봤는데 이게 22회 기출인가 됐어요. 한번 볼까요? 그냥 25번 있으니까. 토지거래 허가구역 내 허가신청 토지에 대한 매매계약을 중요하면서 거래당사 설명하는 내용 중 옳은 것은 그랬어요. 옳은 거. 1번입니다. 허가구역의 지정기간이 만료된 경우 재지정이 없더라도 소유권 있는 게 신청하여 소유권 취득하기 위해서는 토지거래 허가증이 첨부돼야 한다. OX. X죠. 필요 없죠? 재지정 없으면. 재지정 시에는 시군구청장의 의견 청취해야 된다고 그랬어요. 2번 질문. 매수인이 자신의 명의로 등기하지 않은 태 다시 제3자에게 매도하고 제3자에게 직접 이전 등기를 한 경우에도 이전 등기에 대한 미등기 전매 합의가 있고 실질적 권리관계에 부합하면 이 이전 등기 효력은 유효하다. OX. 이게
토지거래 허가구역 내에서의 중간 생략이 등기는 무효라는 거죠, 이거. 그 얘기입니다. 다음, 그래서 2번 틀렸고 무효입니다. 3번, 허가를 받지 않냐고 매매계약을 체결한 경우 2년 이상의 징역 또는 계약 체결 당시에 토지가액의 100분의 30에 상당한 금액 이하 벌금. 이거 22회가 아니고 15회 때 문제였구나. 2년 이상의 징역이 일어났죠. 2년 이하에 이하. 그러니까 이 15회 때 아주 이 문제, 그러니까 문제제가 찢어진 거예요, 이거. 아무리 봐도 안 보이겠죠, 이거? 2년 이하의 징역이에요. 2년 이상의 징역이 아니고. 그리고 토지가액의 30% 이하 되는 벌금에 처한다. 자, 그래서 3번 질문 틀렸고 4번 질문입니다. 건물도 함께 매매계약을 체결한 경우 토지거래 허가를 받지 못하면 건물만의 소유권이 있는 경우는 특별한 사정이 없나 일을 할 수 없다. 이거 아시죠? 맞았고요. 5번입니다. 계약금만 지급한 상태라도 매도인이 계약금의 100을 지급하면서 계약을 해지할 수 없다. 해지할 수 있죠. 해약금을 해약할 수 있죠. 자, 그래서 정답은 4번이었습니다. 3, 4번 가지고 엄청 고민했겠죠. 아니요, 말고. 자, 그럼 26번 갑니다. 농지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이제 물어봤는데 대답 자꾸 안 하고 그러면 이제 속에서부터 부해가 슬슬 나기 시작해갖고 그 다음부터는 이제 질문 안 해버리고 칠판만 보고 또 수업해버리는 거죠. 누군가 그렇게 하시는 분이 있는 것 같은데 지금. 그러니까 그게 선생 탓이 아니고 여러분 탓이라고 말씀드리고 있는 거예요 지금. 나야 뭐 그냥 이골이 났기 때문에 웬만하면 승질을 안 내는데 잘못하면 이제 나를 조금 무시한다는 생각이 들면 난 철저히 짓밟아요. 용서를 절대 안 합니다. 그거는 인간 취급을 안 해버려요. 아예 모른 척 해버리지 그냥. 어떤 학원 그랬다가 나한테 호되게 한번 당했어요 작년에. 자, 갑니다. 26번 농지법상 농지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그랬는데 1번입니다. 공부상 지목이 전답 과수원인 경우는 농지에 해당한다. 맞죠? 2번 그렇다고 너무 크게 하지 말고 눈빛만 보면 돼. 눈빛만 그냥. 여기서 보면요 여러분들이 아는지 모르는지 눈빛 다 안다니까. 그러니까 이제 공부 처음 하시는 분들은 쑥스러우니까 대답도 못하고 이제 그래요. 그러니까 이제 틀리면 또 창피하고 막 그러니까 이제 그러는데 그래도 눈빛만 보내면 선생님이 다 알아보거든. 근데 눈빛마저도 안 보는 학원이 있었다니까. 그래가지고 도대체 눈빛을 봐도 아는지 모르는지 당최 판단이 안 되는 거, 판단이. 그럼 여기서부터 속에서 불불 끓는다니까, 이게. 그랬다가, 근데 이제 그런 학원들이 있다니까, 진짜로. 아침에 여기 딱 입장하잖아요. 새신랑 입장. 입장하면서부터 갑자기 기분이 확 나빠지는 학원이 있어요. 그런 학원이 있어요, 진짜로. 그러니까 이제 들어오면서 기분이 슬슬 나빠지는 거지. 거기다가 들어와서 수업을 쌩긋 웃고 시작했는데 여러분들은 아무 눈빛도 없는 거야. 그럼 이제 부해가 슬슬 납니다. 예쁜 신부가 있다고. 그렇게 하고 와야죠. 예. 그럼 이제 부해가 슬슬 납니다. 그럼 이제 질문도 안 해버리고 쭉 일국 가버린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 하나도 못 따라와요. 기억이 하나도 안 남아. 눈빛을 맞추는 게 중요하다고 했죠? 이게. 어쨌든 뭐 평택에서야 내가 뭐 되도록이면 자제를 엄청 하고 있는데 나도. 자, 그래서 1번 이종숙 교수님한테 혼날까봐 난 무서워서 잘 강의를 못하겠어. 아주 겁나서 잘릴까봐. 자, 그래서 그럼 1번 맞고 2번 질문. 법적 지목을 불문하고 실제로 농작물 경작지 또는 다년생 식물재배지로 이용되는 토지는 농지이나 맞죠? 계속하여 이용하는 기간이 3년 미만인 토지는 제외한다. 맞죠? 3번입니다. 지목이 임야인 토지로서 산지 전용허가를 거치지 아니했더라도 다년생 식물재배에 3년 이상 이용된 토지라면 농지에 해당한다. 임야. 사는 산이라고 그랬죠? 예, 그래서 3번 정답입니다. 15회 때 물어봤던 문제네, 이거. 4번 수로 농로 등 농지의 개량시설과 고정식 운설, 버섯재배사 및 비닐하우스와 그 부속시설 부지 등은 농지에 해당한다. 맞죠? 다음에 5번입니다. 초지법에 따라 조정된 초지는 농작물의 경작지로 사용한 경우라도 농지가 아닙니다. 그래서 농지의 개념 참고해 두시고. 자, 그럼 이제 27번 문제. 농지의 소유상한지 한번 가볼까요? 옳은 것은 그랬는데 1번입니다. 농지법에 의한 농업인이라고 했습니다, 지금. 농업진흥지역 밖의 농지를 세대별로 5만 제곱헥타를 초과해 소유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틀렸죠? 농업인은 소유상한이 없어요.
없습니다. 2번 질문. 농지를 상속받은 자는 상속받은 농지 중에서 5,000제곱미터까지는 농업개혁을 하지 않더라도 소유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틀렸죠? 상속은 만. 3번. 주말 체험 영농을 위해 농지를 취득하고자 하는 자는 도시민의 경우 남편이 660, 세대원인 부인이 550제곱미터를 각각 취득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틀렸죠? 그래서 이거는 합산 1,000입니다. 1,000제곱미터 미만에 하나 소유할 수 있고요. 그럼 주말 농장용은 자기가 주말 농장으로 안 쓰고 이거 타인에게 임대해 줄 수 있나요? 없나요? 없어요. 주말 농장용은 임대해 줄 수 없어요. 자기가 직접 사용해야 됩니다. 이 회사가 직원들을 상대로 복리후생 차원에서 농지를 주말 농장으로 임차하는 거는 그거는 소유자가 다른 사람이죠, 지금. 근데 내가 주말 농장으로 취득한 거예요, 지금. 내가 직접 해야 됩니다. 임대해 줄 수 없어요. 자, 참고하시고. 자, 그럼 3번 질문 틀렸고 4번 5년 이상 농업경영을 한 후 이농한 자는 틀렸죠? 8년 이상이죠. 3,000제곱미터까지 소유할 수 있다. 설명했다. 틀렸죠? 3,000이 아니고 만입니다. 다음 5번이에요. 주말 체험 영농인 경우를 제외하고 상속 이농의 경우 농지법에 따라 농지를 임대하거나 사용돼야 하는 경우는 소유 상한을 초과할지라도 그 기간은 그 농지를 계속 소유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예외죠? 맞습니다. 자, 그러면 28번 문제. 이제 임대차로 한번 가볼까요? 옳지 않은 것을 모두 몇 개인가 그랬는데 기억입니다. 농지는 자기의 농업경영에 이용하나 이용할 자가 아니면 소유하지 못한 원칙이다. 이게 경자 유전의 원칙이죠? 이게 농지법의 규정이죠. 경자 유전의 원칙, 대원칙이다. 니은 농지에 대한 임대차 기한은 원칙적으로 3년 이상으로 해야 되고 이는 갱신 시에도 적용된다. 맞죠? 디귿짐은 농지 소유자는 6개월 이상 국외여행 중에 하나여 소유농지를 위탁경영할 수 있다. 틀렸죠? 3개월 이상 해외여행이고 질병, 취약, 입영도 있죠? 예, 하나요. 틀렸습니다. 자, 그래서 디귿짐은 틀렸고요. 리을 농지에 대한 임대차 기한 그 등기가 없는 경우도 임차인이 시구 읍면장의 확인을 받고 해당 농지 인도받으면 그 다음 날로부터 대항력을 취득한다. 맞죠? 제3자의 효력을 취득해요. 다음 미음입니다. 농업경영이란 농업인이나 농업법인이 자기의 계산과 책임으로 농업을 영위하는 것을 말한다. 이게 농업경영의 정의예요. 맞습니다. 이게 농지법의 규정이죠. 그럼 틀린 거 한 개뿐이었죠. 그래서 디귿만 틀렸습니다. 그럼 이제 29번 문제 26회 기출이었거든요. 한번 보겠습니다. 어떻게 나왔나? 틀린 것은 그랬는데 농지 임대차에 지금 1번 선거에 따른 공직 취임으로 인하여 일시적으로 농업경영에 종사하지 아니하게 된 자가 소유하고 있는 농지는 임대할 수 있다. 맞아요. 이건 위탁경영사이기도 하죠, 지금. 예, 그래서 임대사이기도 하고 위탁경영사이기도 해요. 맞습니다. 2번 농업경영을 하라는 자에게 농지를 임대하는 임대차 기한 서명계약을 원칙으로 한다. 맞죠? 3번 질문 농지 이용증진사업 시행계획에 따라 농지를 임대하는 경우 임대차 기간은 5년 이상으로 해야 한다. 몇 년 이상? 3년 이상이죠. 틀렸고 3번 정답이에요. 4번 농지 임대차 계약의 당사자는 임차료에 관하여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경우 농지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군구청장에게 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농지 임대차 분쟁이 생기면 조정 신청할 수 있다고 했죠? 바로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시군구청장입니다. 자, 그러면 4번 질문 맞고요. 5번입니다. 임대농지의 양수인은 농지법에 따라 임대리지를 승계한 것으로 본다. 그러겠죠? 예, 맞습니다. 그럼 30번 문제가 바로 이제 27회 작년 기출이었는데 너무너무 쉬웠죠. 이게 보겠습니다. 잠깐. 그 틀린 것은 그랬는데 1번입니다. 주말 체험 영농을 해 농지를 소유하는 경우 세대의 부부가 각각 1,000제곱미터 미만을 소유할 수 있다. 틀렸죠? 합산 1,000제곱미터 미만이죠. 1번 정답이었어요. 그러니까 작년에 장사법도 그랬고 장사법 작년의 문제 정답이 개입유지는 20제곱미터 이렇게 냈죠. 틀렸죠. 30이죠. 그러니까 이제 쉽게 냈어요. 그러니까 이쪽 부분은 실무 쪽에서는 되도록이면 안 틀려야 돼요. 이쪽은. 2번입니다. 농업경영을 하려는 자에게 농지를 임대하는 임대차 기간 서명계약 원칙을 한다. 또 냈죠. 26회하고 이 지문 순서도 똑같아요. 지금. 다음 3번입니다. 농업법인이 합병으로 농지를 취득합니다. 농지 취득자에 발급받지 않고 농지를 취득할 수 있다. 맞죠? 합병은 상속과 마찬가지로 포괄승계가 일어나는 거죠, 지금. 맞습니다. 4번, 징집으로 인해 농지를 임대하면서 임대차 기간을 정하지 않은 경우 3년으로 약정된 것으로 본다. 맞죠? 약정하지 않으면 이때 3년이죠. 다음에 5번, 농지준용 허가를 받아 농지를 소유하는 자가 취득한 날로부터 2년 이내에 그 목적사업에 착수하지 않으면 해당 농지 처벌할 의무가 있다. 이 지문 때문에 이 문제 풀어봤는데 이건 뭐 공법식 교수한테 물어봤더니 맞다고 그러대. 우리 토지거래가 받을 때 신청할 때 토지이용계획서 내야 되죠. 취득자금 조달계획서 내야 되죠. 이때 토지이용계획서의 공사착수는 2년 내야 됩니다.
이것도 2년이에요. 그래서 이것도 2년입니다. 맞아요. 그래서 1번 정답이었습니다. 그럼 31번 있잖아요. 이제 농지증 대상이냐 아니냐 연습해 볼까요? 갑니다. 바르게 설명한 것은 1번입니다. 공유농지 분할이나 시효취득 원인으로 농지를 취득하는 경우는 농지취득자증명이 필요 없다. 맞았네요. 농사를 이미 짓고 있었으니까. 1번 정답이에요. 2번 경매로 인한 농지취득은 법률의 규정이나 물권면 등으로 농지취득자증명을 발급받을 필요가 없다. 받아야 되죠. 매각 결정기일까지 내줘야 됩니다. 자, 3번 지문이에요. 농지전용 협의 또는 농지전용 허가를 받은 농지도 농지취득자증명의 발급을 받아야 취득할 수 있다. 농지전용 협의는 아니라고 그랬죠. 허가나 신고의 취득은 받아야 됩니다. 협의 아니라고 그랬어요. 협의 꼭 기억해 주시고. 4번 증여나 판결에 의한 농지를 취득하는 경우는 농지증이 필요하나. 여기까지 맞죠? 증여 판결이 있어야 됩니다. 계약 당사자 일방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인 경우에는 필요하지 않다. 이게 틀렸어요. 당사자 일방이 국이나 지자체일지라도 그들로부터 취득하는 자는 받아야 되죠. 다음 5번 토지거래 허가구역 농지는 토지거래를 받았더라도 농지취득자증이 있어야 농지에 대한 소유권이 있는 게 가능하다. OX. X. 토지거래가 받아버리면 농지증 의제돼 버리죠. 예, 그래서 필요 없습니다. 정답은 1번이었어요. 자, 그러면 이제 32번은 농지증 발급 절차입니다. 지금 갑니다. 1번 농지를 취득하고자 하는 자는 농지의 소재지 관할 시구 읍면장으로부터 농지증을 발급받아야 한다. 맞죠? 여기서 시구 읍면장이 체크포인트예요. 이걸 슬쩍 군수 등이 발행한 농지증을 발급받아야 한다. 틀렸어요. 시구 읍면장입니다. 군수가 빠지죠. 이거는. 2번 지문 주말 체험 농장용 농지전용 허가나 신고를 받고 취득하는 경우라든가 학교 등이 실습적으로 농지를 취득하는 경우는 농지취득자를 발급받는 건 맞죠? 그러나 농업경영에서는 첨부하지 않습니다. 다음 3번 농지취득자증명 발급 신청을 받은 시장 등은 확인 기준 등을 검토한 후에 원칙적으로 4일 내에 그 결과를 서면 통지한다. 맞아요? 원칙 4일이고 농업계에 선포하자면 이틀이죠. 이때 시장 등이라고 그랬죠. 이건 시구 읍면장을 얘기하는 겁니다. 맞고요. 그런 건 신경 쓸 필요가 없어요. 다음 4번입니다. 농지취득자증명을 발급받기 위해서는 농지관리위원회 확인을 받아야 하는 것은 아니다. 이거 기억나세요? 농지관리위원회 확인제도 있다고 그랬죠. 농지관리위원회 제도가 현재도 있어요. 농지관리위원회 제도가 폐지된 건 아니고 현재 있습니다. 근데 농지증 발급 신청할 때 전에는 농지관리위원회 확인도장 2명이 필요했어요. 근데 이거는 삭제해버렸죠. 왜 삭제했느냐? 농지관리위원들이 대부분 이장님이라고 그랬죠. 막걸리 너무 드셨다고 그랬죠. 그래가지고 국민건강상 안 좋다 해갖고 이거 삭제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농지관리위원회 확인제도는 폐지했습니다. 농지증 발급 신청할 때. 옛날에 실제로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제 농지증 발급받으려면 이장님한테 가갖고 갖은 아양을 다 떨었죠. 이거 발급받으려면. 확인도장이 있어야 되니까. 이게. 우리도 지금 리 지역들이 있죠. 리 지역들 이장님들 계시죠? 이장님들 요즘 많이 좋아졌다면서요? 보수도 좀 나아졌고. 그죠? 뭐 학자금도 나온다고 한 것 같은데. 근데 그런 걸로 알고 있는데 이거 통장 이장님들 그러지 않습니까? 나 그런 걸로 알고 있어요. 예? 젊은 이장들 많죠. 그러니까 귀농해갖고. 그죠? 자, 어쨌든 그래서 농지관리위원회 확인을 받아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맞아요. 5번 질문입니다. 농지를 취득한 후에 농사를 직접 짓지 않아서 농지 처분 통지를 받은 후에는 농지를 처분해야 하나? 맞죠? 1년 내 처분해야 됩니다. 처분하지 않을 경우는 처분할 때까지 6개월마다 이행한 이유가 이건 많이 틀렸어요. 처분 통지해놓고 1년 내 처분해라 통지해놓고 안 하면 처분 명령 그 다음 나가야 됩니다. 그런 6개월 내 기간을 처분 명령 나가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행치 않으면 이때 비로소 이행강력이 떨어지는 거예요. 이때도 6개월마다가 아니고 매년 처분할 때까지 20%씩 나옵니다. 그래서 100% 이거 5년만 때려버리면 100% 나가는 거죠, 이거는. 그래서 20%다. 자, 그럼 33번 문제. 그저 23회 기출이었는데, 문제 기억을 해 두셔야 되죠. 옳은 것은 그랬는데, 1번입니다. 농지에도 전세권을 설정할 수 있다, OX. 농지에는 전세권 설정이 안 되죠. 민법에서 지금 금지했죠. 소장농 방지를 위해서. 근데 농지법에 따라 임대차는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풀 때가 되지 않았나 싶은데, 어쨌든 전세권 안 돼요. 2번 농지전용 협의를 마친 농지를 매수하는 경우 농지증이 필요하다. 협의 나왔죠? 필요 없다 그랬어요. 협의는. 다음 3번 경매로 농지를 매수하려면 매수 신청 시에 농지 취득자증을 함께 제출해야 한다. OX. X.
그 2, 3번 집은 엄청 잘못 씁니다, 이거. 이거 매각 결정일까지 내야 되죠? 자, 그래서 2, 3번 질문 잘 묻고요. 4번, 농지 매매가 유효하라면 농지를 구입한 후에 1년 안에 농지 소지지로부터 20km를 전 가지고 이사 와야 한다. 이거 통작거래라고 했죠? 폐지했죠, 이거. 폐지했습니다. 이거는 유효권도 아니에요. 지금은 30km 내라면 취득할 수 있다고 그랬죠, 이거. 그게 되고, 글로 이사 가야지 농지 매매가 유효한 것도 아니에요. 뭔 말인지 아시죠? 그러니까 4번이 확실히 틀렸고, 5번, 농지 취득 자격 증명은 농지 취득의 원인이 되는 법률 행위의 효력 발생 요건이 아니다. 맞죠? 이전 등기만 안 될 뿐이에요. 매매 자체는 유효합니다. 그럼 34번 문제 있잖아요. 이게 13회 기출문제였는데 이거는 제가 1년 내내 한 번도 강의 안 했고요. 요약집에다 인용 빼버렸고 아마 기본서에도 이 부분 삭제해버렸을 거예요. 그래서 일관성이 있게 역시 그냥 여러분들이 쓱 읽어보세요. 그 다음 35번 문제, 35번 문제는 여러분들이 보시면 되시겠네요. 그럼 36번서부터는 지금 현재 이제 확인 설명서가 등장하고 있죠. 그럼 요약집 확인 설명서로 돌아가야 되죠. 오, 시간이 많이 왔네. 그냥 깔끔하게 쉬었다 할까요? 네. 그러지요.